강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성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이 동성애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어떤 걸 배웠습니까? 해외 사회를 중심으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접하고 있는지 배웠는데요. 우리가 동성애를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봤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인 문제, 또 인권의 부분들은 다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간간히 인권이란 말을 좀 넣었었고요. 또 문화적인 면도 봤었죠. 또 교육과 법이 왜 중요하냐면 교육은 뭐랬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또 없던 생각도 있게 하고 또 법으로는 강제한다. 우리 해외 사례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국내 사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은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렇게 좀 볼 텐데 그래서 한 5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일반 참고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동성애와 성 문제. 두 번째는 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요. 근데 뭐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최첨단을 달리는 학생들, 그들은 어떤 거를 주장하고 있는가. 또 그걸 받아들이는 선생님들과 공교육과 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인권 단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즉 교과서와 또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런 문제들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서에서 나타난 성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이름도 나왔지만 되게 이쁘죠. 봤을 때라고. 근데 엄청 민망하대요. 그래서 민망한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올해 7월 달에 나왔어요. 최근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뭐냐면 초등학교용이에요. 그걸 잘 보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저 1교시 때 성교육을 할 때 뭐가 갈등 요소가 문제가 되겠다? 어디까지 가르쳐지고 몇 세 때 가르쳐야 되냐. 이게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좋다 그랬죠. 근데 이건 아무튼 이 책은 초등학교 몇 학년으로 봤냐면은 3, 4학년, 5학년. 중학년, 고학년이죠. 초등학교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책을 보기 전에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것도 성격에 내가 저자라면 어떤 내용을 서술을 할까? 뭐라 그랬어요? 용어가 첫째 따서 신정관 정체가 뭐니? 예, 이렇게 우리가 벌써 기억을 잘해서 너무 기쁜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관점을 본다면 성을 볼 때 뭐로 보느냐? 과학적인 요소로 보느냐? 문화적인 요소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갈등이 있다 그랬죠. 과학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뭐냐면 보수적인 사람은 과학을 좀 많이 중시하겠죠. 예, 남자 여자도 염색체나 또 호르몬이나 유전자 뭐 이런 것도 볼 테고.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겠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어.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문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리적인 영역이라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목록이 중요하겠죠? 잘 안 보일 텐데 뭐냐면은 이거 뭐라고 써 있나요? 보니까 사춘기 어떤 변화. 이건 뭘까? 신체적인 거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도 역시 보니까 뭐 여드름 나요. 이것도 다 신체적인 호르몬적인 영향이겠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썼어요? 감정과 행동.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거와 또 관계죠. 그 아래 보면은 가족도 나오고 또 친구가 뭐 이렇게 가족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주제 섹스 이야기가 완전 독립된 차트로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성관계의 어떤 뭐 최종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고 결혼 빼놓고는 그거에 관한 것을 아예 한 챕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개는 남자 거니까 뭐 이런 요소인데 한 달은 그냥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스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아까 사춘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좋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 몸의 아랫도리. 저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네, 궁금해서 딱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근데 어떤 성교육 책이든지 여성의 성기구조, 남성의 성기구조가 나와요.
근데 제 이쪽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포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래도 충격을 받죠. 예. 그리고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적나라합니다. 저희 글씨들을 보면 되게 뭘까 말을 좀 뭐 되게 이쁘게 막 포장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자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 있는 그대로 말을 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여러분 생식 기간을 당연히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저거 생각하지 말고 저 그림 생각하죠. 저 그림 생각하면 아니 과학책에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꾸미는 거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미지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 남학생 경우에는 시각적 효과를 많이 받거든요. 저 여자가 보는 용이죠? 아니요. 앞엔 여자, 뒤에는 남자예요. 남자들 뭐 남학생이 저거만 보면 계속 그 생각만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이런 질문이에요. 어머니들 저런 책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다행히 다 그랬었는데 좀 넘어갈게요. 이런 거 넘어가.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신체 변화가 있는데 뭐 여드름 있는 건 좋은데 아래 내려갔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헤어스타일도 나오고 또 맨 아래 뭐가 나왔어요? 동글뱅이 친 거요. 카투와 피어싱인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듣지 못했던 말이지만 요새 유행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카투와 피어싱은 저거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도 해보고 학교에서도 금지하니까 뭐 되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어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제가 이거 아까 1교시 때 딸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아래 보면 귀걸이 때문에. 예, 그 야이씨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 사실은. 근데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어떤 공부를 해? 귀걸이 하면 건강에도 많이 안 좋다고 그래. 그렇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진 것 같아. 근데 저기 귀걸이 부분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걸이를 해도 좋아. 귀 안 뚫어도 안 뚫는 것도 있어. 근데 저기서는 건강에서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 건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귀걸이 놔두고 타투. 저 그림 보세요. 저 문신한 거 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뭐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게 성교육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본 거죠. 그게 왜 성교육에 들어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정과 행동인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랑에 빠지다, 가족, 성정체성, 성소수자. 성정체성 1교시 때 얘기했고, 성적 소수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랑에 빠지다가 좀 궁금했어요. 가족은 또 문제인데, 가족이 뭐냐면, 일반 가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가족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근데 근데 사랑에 빠지다가 뭘까를 좀 봤어요. 사랑에 빠지다는 것은 이성교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성교제를 얘기하는데 그림을 좀 보시면 동글뱅이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들 나왔어요? 동성애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또 사랑의 관계를 저기 어떻게 됩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기 육체적인 어떤 결합까지도 했죠. 뭐 단순히 손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키스에 관한 정의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면 키스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혀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요. 몇 학년용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충격을 나이하고는 안 맞아요. 아니 고등학교면은 동성 빼고는 이성의 저런 그림도 제가 고등학교 정도는 저도 뭐 과감하게 허락하겠어요. 제가 지은다면 3, 4학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섹스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다 이상해서 제가 빨간 줄도 안 쳤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나 자신과 섹스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은 되게 이쁜 게 하는 건데 뭐가 되겠어요? 자유행위예요. 자유행위인데 저기 아래 제가 동글뱅이 그 아래 보면은 뭐냐면 남자의 팁, 여자의 팁, 그 팁을 주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고, 예?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뭐 구체적인까지 다 나온 거예요. 몇 학년형이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볼게요. 제가 제일 이 책에서 충격받은 얘기가 이 섹스의 종류입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어요? 보니까는, 구강섹스, 애무섹스, 항문섹스, 또 뭡니까? 쓰리썸, 체이, 포르노그래피.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게,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막 해도 되십니까? 그분한테 질문해 보겠어요. 서점에 가보시고요. 아까 도서관에 가보시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까 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없던 생각도 갖게 한다 그랬죠? 예. 다행히 이게 교과서가 아닌 게 다행이야.
근데 우리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뭐 첫 경험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다 뭘 써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서는 뭐 섹스하는 것을 금지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게 이걸 뭐처럼 생각을 하고 뭐 또 윤활제를 사용하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있어요. 이거 얼음물 몇 학년형이다? 예, 근데 그거 때문에 좀 이건 빨리 지나갈게요. 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바뀔 거고 이것도 콘돔 끼우는 거 자세한데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고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참고서는인데 이런 것들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뭐 특정 단체를 하지만 얘네들이 오픈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죠. 이거 좀 낯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섹스할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예.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과 연애할 권리, 그다음에 성소수자의 권리, 임신 출산을 스스로 권리하고 임신 중절할 권리도 말합니다. 임신 중절이 뭐예요? 낙태죠. 우리나라는 낙태를 허용합니까? 안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죠.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한번 걔네들의 그 저거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나오고 그 권리 선언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제 5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볼게요. 임신 출산을 경험할 권리를 갖는다. 임신 출산에 경험할 권리입니다. 달라는 거죠. 제 1조, 2조, 3조인데 임신 노란 것만 읽겠습니다. 임신 선택을 교육과 정보에 달라. 임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거랑 교육과 정보 달라.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임신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하도록 지원받는다. 피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학교에 피임 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학교에. 얘는 논리가 그거예요. 피임에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임신, 출산, 피임, 낙태 결정할 권리를 달라. 저는 임신, 출산도 충격적인데 낙태를 결정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요. 학교나 가정의 개입 없이 본인 결정만으로. 그러니까 부모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사실은. 알리면. 네. 부모가 알아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하죠. 제 앞에서 그 소리 해봐요. 왜 사생활 비밀을 엄마는 왜 무시하나요? 이렇게 인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정부와 의료 당국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권리 달라. 이게 뭐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걸리니까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사회가 져야 되고 국가 당신은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 화살을 자기에게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또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피원한 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너무나 저도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인데 이게 애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까? 애들이 전용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 루트를 좀 찾았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이껴서 섹스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붙여놓고 예. 또 뭐냐면 이태희 변호사님이 전 시간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뭐냐면은 우리 학생인권 조례에 넣어달라라고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고 이걸 퍼레이드하면서 가두시하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제가 문제에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자, 여기는 이것도 이태희 변호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학교 내에서 성관계는 물론 혼숙. 이거를 연애하는 것을 탄압하는 건 인권 탄압이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성적 권리 자기결정권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를 그걸 막았을 때는 인권 침해다라고 뭐랑 관련시켰어요? 성 문제를 뭐랑 관련시켰어요? 인권하고 연관시켰다는 거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1년에 그냥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만들어질 때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생인권 조례라는 인권 조례에 이거를 뭐 하려고요? 넣어달라는 얘기죠. 연애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들은
어른들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얘네 말을 호응한 선생님이 있겠죠. 여러 번 같은 말도 안 돼 이놈의 자식들 이럴 텐데 이것이 이야 너네 정말 그런 생각 기특하다. 근데 애들 생각을 들은 게 아니라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네 군데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군데 다 임신 출산하고 성적 지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임신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걔네들도 힘들 텐데 학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나라가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여기 학생 인권 권리로서 말하는 조례에서 말하는 그 임신 출산 성적 지역이 그렇게 그들이 겉으로 말하는 보호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예? 권리를 달라는 거죠. 내가 임신한 것도 내 자유인데요. 너는 임신됐으니까 당분간 학교에나 좀 나오지 말고 이따가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왜 저를 차별하십니까? 그럼 너네 다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자. 저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다니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학생인권 조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좀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누구를 교육시키겠어요? 교사를 먼저 그거겠죠. 교육시켜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까처럼 우리가처럼 절대 안 돼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 해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들으면 이론을 설파하잖아요. 그 이론 중 갖고 또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용어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10조인가요? 헌법 행복추구권 9조인가 10조인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자기결정권으로 나와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선택의 그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행복추구권을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자기성결정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사들한테 이 자료는 어디 자료냐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직무연수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인데 거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냐면 본인 책임 아래 성관계를 상대를 정해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토론회를 갔어요. 여러 토론회를 많이 다녔는데 어떤 교육부가 된 중심에서 한 토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만 뭐에 대한 강조점이 있냐면 포인트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있어라는 부정적인 표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교재에는 그런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아까 청소년들이 이 얘기가 자기네 만드는 얘기가 아니죠. 아시겠죠? 아까 성적 자기결정 주세요. 이 얘기는 그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똑바로 말하겠는데 서울시 교육청 이 자료 폐기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성소수자 나오면 성소수자 나오는데 성소수자 제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성경이 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따라 언제나 새롭게 읽고 새롭게 해석돼서 나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 신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편견을 합리화하고 눈에 거슬리는 존재들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 위해 성결 구절 몇 마디를 왜곡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서 성경까지도 왜곡하고 그들의 근거로 삼는다까지 정신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뒤에 준비됐던 자료를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됐던 한 지역의 교육청의 자료인데, 공개되지 않지만 이런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그 네이버를 통해서 동성애자 인권단체에 대해서 한번 인권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또 뭐 다음을 통해서가 바뀌었나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게이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푸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봐라.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문제점을 내서 조사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면 동영상 시청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의 그 옹호하는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듣게끔 돼 있어요. 저 기가 막힌 거는 저 오른쪽 물음표예요. 오른쪽 여러분들 한번 물음표 답해 보실 텐데 답해야 돼요.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그 빨간 줄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5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4번인데 동성정에는 후천적이다.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타고났다가 선천적이고 내가 어떤 학습이나 문화에서 이렇게 접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후천적이에요. O예요, X예요? 제가 막 유도를 하나? 근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뭔가를 생각했어요. 뭐가 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X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1교시 때 우리 기론평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유전자도 없고, 동성애 호르몬도 없고, 또 우리 뇌를 비교해봤더니 일반인 뇌하고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차이가 없었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같은 쌍둥이인데 얘가 동성애자면 동성애, 그 일치율이죠. 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렇다면 선천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저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 문제도 또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는 다 에이즈에 걸린다. OX. X죠, 당연히. 다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죠. 이건 맞아요. 그들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의 주 요인이 동성애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 동성애자들의 헌혈은 받지 않아요. 물론 이거 나라마다 다릅니다. 평생 받지 않는 나라도 있고 5년간 남자 동성애자들의 피는 성관계를 했다면 5년이 지나야지만 헌혈을 받아요. 수혈을.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이냐면 1년.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뭡니까? 저 11번도 볼게요. 동성애자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 O예요, X예요? 이성애자 될 수 있죠. 근데 출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X죠. 아까 우리 1교시 때 캐나다의 전환치료법 있죠. 동성애자가 변할 수 있다 말하면 처벌받는. 예? 근데 이렇게 OX를 내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이 OX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권 지수라는 걸 매깁니다. 또 점수를. 이건 아닌데 다른 설문지에서는 당신이 저거 OX에 맞춰서 80점 이상이면 인권이 풍부한 사람, 50점 이하면 인권이 없는 사람, 반인권적인 사람. 여러분들 아마 보니까 다 반인권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편협한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학습 자료로 준비를 해놓냐 이거죠. 네. 그 세력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청소년들과 인권단체 얘기 봤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교육의 정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가 통과된 것도 4적밖에 안 되고 참고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야 될 어떤 강제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인 게 있겠죠. 보기 싫어도 내가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볼 텐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그림이 뭡니다. 성교육 제 그림인데 이 그림 먼저 봐주세요. 그림 보면은 저기 누굽니까? 오른쪽은 남자 여자예요? 왼쪽은? 이게 한 몸이 돼서 양성체랍니다. 양성체. 양성체라고 표현하는데 태초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림이.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재밌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얘네가 너무 재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신 오만해 갖고 제우스 신을 갖다가 막 들이댔대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제우스 신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탄생했대요. 에? 남자가 여자 탄생했는데 얘네가 원래 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로 가고자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그래서 사랑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이 남자 여장을 갈아놨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과서라서 문제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죠. 신화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애들이 신화라는 말을 기억할까요? 그림을 기억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장하는 애들 중에 인터넷 보세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러면 저렇게 양성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만약에 저기에 신이 남자는 흙으로 창조했고 그 갈비뼈를 뼈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난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싫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예?
이거 문제를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몰랐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저걸 우리가 알고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출판사에 대해서 문의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뭐 고쳐보겠다라는 데인데 어떤 뻣뻣한 데도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특히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인 사람들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첫 시작부터가 저래, 첫 시작부터가. 제가 여기만 제일 열받아가지고. 자, 이거 보면, 아까 우리 읽으실 때 그 성에 대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했는데, 교과서 또 그렇게 그 주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외국의 주장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섹스는 성청적인 성이라고 그랬죠. 젠더는 성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후천적인 성이라고 고정시켜놨어요. 성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다 폭넓은 의미의 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젠더라는 건 성 역할의 구분을 좀 하면, 이런 정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성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교과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생물학적인 성, 제가 봤던 후천적인 성.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뭐라는 표현이냐면, 진보된다고 얘기해요. 진보. 남자가 진보되면 뭐가 되느냐?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진보되면 남자가 될 수 있으면서 또 뭐까지 진보할 수 있어요? 임신할 수도 있다. 우리 남자가 임신한 거 배웠잖아요. 진보의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이거는? 중학생. 네. 심각하죠. 이 젠더 이론은 제가 오늘 많이 여러분 아주 젠더 이론이 가장 치열하고 모르는 용어지만 젠더에 대한 걸 공부해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 젠더 이론의 대표적인 아주 급진적인 주디스 버틀러라는 얘기 그분인데 그거는 성 자체를 무시해 버려요. 성 자체를. 그러니까 성 구분 자체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몇 세까지는 성에 대한 개념을 아예 안 가르쳐요. 아까는 뭐 초기부터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엔 남자 여자를 안 가르쳐 버려. 그리고 너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 요즘 교과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걸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국정화로 할 수도 없고, 그쵸? 예. 네. 우리가 하나 져버릴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 좀 더 이제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동성애자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다. 이 거짓말이죠? 우리 염한성 원장님이 4교시 때 이 얘기를 사실 했을 거예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예,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가 비도덕적이야.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말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이게 수정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의학적인 거는 객관적인 과학이겠어요? 아니면은 아까 문화겠어요? 과학이죠.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갔어요. 에이즈하고 동성애하고 관련이 있는데 왜 발표를 안 하느냐. 발표 안 해요. 2011년까지 발표했는데 발표 안 해요. 발표 안 했더니 말을 안 하다가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아니 연구원들은 과학이면 발표만 하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여기서 따져야지 왜 연구원들이 발표조차 안 합니까? 그 말을 잘 못해요. 과학의 용어에 요새는 인권이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권리가 없어진 거죠. 네.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성전 이건 뭐냐면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2014년도 6월 고3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고2인가? 고2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생활관리에. 적절치 않는 걸 찾으래요. 그 정답이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정답이 동성결혼은 자유의 섭리에 어긋나고 이것이 적절치 않을까 아니면은 아이를 낳지 못해. 이건 과학적이죠. 이건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적절치 않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충격이죠. 이야. 그럼 제가 할 말이 이렇습니다.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항의를 우리가 좀 했어요, 그때. 했더니 사과를 하더라고. 다시부터 이런 건 안 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에이즈와 관련 없다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초기에는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에이즈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에이즈 걸린 사람이 와서 학교에 강의도 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80년대, 90년대는 원만했는데 이것이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기 시작하면
보면은 99년도에는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삭제했느냐? 당연히 동성애자들 인권단체라는데 소수가 이 운동을 펼쳐서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 그래프가 그때부터 하고 2001년도에는 국가인권의 2조 3항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동성애물이 사라졌어요. 아까 우리 1교시에 웹툰 봤죠? 그 청소년 유해물로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됐다 해서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동성애물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 동성애 보는 애들이 뭐 됩니까? 예? 알바합니다. 바텀 알바. 바텀 알바란 말을 잘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은 남자끼리 게이들이 사귀면 여자 역할을 하는 게 바텀 알바예요. 그 알바라는 거예요. 5만 원, 6만 원, 10만 원 주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어른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화했을 때 청소년이 받으니까 나 HIV 감염자인데 괜찮겠어? 그럼 걔 HIV 감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HIV는 다 아시나? 똑똑하시네. 에이즈 전 단계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때부터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얘가 그냥 그거 어때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 안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언제입니까? 2009년도에서는 아까는 동성애 부정적인 표현을 없애는 노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 역으로 진공 상태에 있는 선생님이 또 나을 수도 있어.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미화하고 아까 같은 교과서에 그런 게 막 실리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무방비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에이즈 그래프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날 그 주요 요소마다 학교 교육이 엄청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과학입니까? 문화입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가 아니지 과학이지. 에이즈 데이터가 왜 어떻게 문화예요? 나 참 큰일 났네. 이 오른쪽에 그 역할은 문화죠. 문화인데 제 질문이 잘못됐군요. 그래프 자체, 에이즈가 탄생하는 그 자체는 과학적인 거죠. 근데 그 과학을 숨기니까 말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라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교과서도 나라 책임이지만 성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가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했어요. 이게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의 책무성이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학부모들 항의하고 시중에 저런 책들이 나달리고, 예?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국가가 어떤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무성이 좀 있어야 된다. 또 뭡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를 또 믿어야 되느냐? 또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보면 되게 복잡하죠?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용어가 되게 많아서 그냥 스캔만 좀 하세요. 그거 제가 이제 지목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임신 출산 나오고, 또, 정전성, 이성관계, 성관계, 피임, 이거, 우리가 참고서에 또 봤던 내용이 다 나왔네?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는 것 같아. 저거 어떤 내용이 도대체 있어?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먼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가치관, 의사결정, 의사소통, 자기주장 및 협상, 위기관리, 거절, 도움 청하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성교육에 왜 들어갔지? 그렇죠? 그래서 왜 들어갔는지 딱 이유는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어. 성교육의 그 시간이 학년당 원래는 2012년도부터 10시간. 근데 2015년에 때는 15시간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늘어나니까 막말로요. 막말로. 막 집어넣지 않았느냐. 저게 어떻게 성교육이냐. 근데 저기다 저 말만 붙이면 돼. 남녀끼리의 남녀만 앞에 붙이면 이래서 성교육에 넣은 거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근데 저거는 위에 뭐가 있어요? 이성교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교제하면서 어떻게 대화할까 이런 거잖아요. 이 협상술을 갖다 경영이나 그런 거에 저걸 왜 넣어? 저 나라의 반항은 없지만 좀 불만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참고서에 나오는 제목들은 다 있어요. 제목들은 다 있어가지고 내가 봤는데 다행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면 위에 파란 것이부터 사회적으로 가치 또 아래는 사회가 합의하는 내용. 예, 그렇게 가르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성애 같은 걸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엔 넣었었는데
우리 같은 학부모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도 맨날 전화하고 교육부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두드리니까 우리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것만 가르쳐. 당연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맞죠? 정상적인 게 맞는데 그래서 보면요. 나라에선 나름대로 잘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치시면 다 나와요. 다. 그때 그 뭐냐 학생 건강 정보 센터 딱 누르시고 학교 성교육 자료실 딱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학년마다 이렇게 다 누르시면요. 뭐가 되냐면 너무 자료가 PPT까지 탁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해준다니까 그 참고서 서적들이랑 또 성문제를 다뤘던 그 옆에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가 이제 긴장해. 자기네 역할을 학교에서 해준다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뭐로 몰아버리냐면 성범죄자로 막 몰아버리더라고요. 제가 토론회 갔더니.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왼쪽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표준형, 정단형, 네, 표준형은 뭐냐면요. 보건 선생님 중심으로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교육 선생님이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성교육 책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아까로 말했듯이 도덕교과목, 또 생활윤리, 또 과학적인 것은 과학 선생님이, 또 뭐 호르몬에서 남자들이 활동이 막 세다 이런 건 체육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하고 합쳐져서 교과목이 됐고 그 과목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 선생님과 합쳐서 하라 이게 이제 표준형인데 그럼 전단형은 뭐겠습니까? 전단형은 선생님들이 보건 선생님 다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초빙형은 외부 강사나 외부 단체를 초빙해서 뭐 한 학기를 맡길 수도 있고 몇 시간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본인 보건 선생님 중심을 다 짜야 돼. 보건 선생님 없으면 체육 선생님이 중심이 돼요. 근데 계획을 잘 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 선생님 참 힘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제 외부 강사를 불러왔을 때 점수를 또 더 준대요. 그 뭐 채점한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교육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가부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교육 중에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또 한 가지가 뭐더라? 성매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면 교육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고도 여성가족부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단체 강사를 섭외할 때 점수를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언이. 네, 그래서 그 외부 단체가 되는데 저기가 초빙형이나 융합형에 그래요. 융합형은 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 외부 단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성교육 표준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 동성애 하지 말자 그랬고 아까 이성 간의 성관계도 했는데 외부 단체에서 이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성교육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성교육 잘못됐다. 국가에서 무슨 이 표준안이 말이 되느냐? 제가 볼 때 성교육 표준안 볼 때 제가 보기 이거 조금 더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진보여성 단체는 보수적이다. 애들이 뭐 진부하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 통해서 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주장이 뭐냐면 청소년들의 임신율 낙태를 비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진보 여성 단체들은 청소년 낙태도 윤리적이다. 이런. 아까 권리 얘기했잖아요. 낙태할 권리 달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단체, 인권 단체도 있지만 뭐 진보란 말을 좀 붙이기 좀 외람되지만 이 특정 성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성 간의 가족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하면 막 싸움처럼 느끼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립적인 고루한 틀. 그러니까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그 이데올로기를 너 이데올로기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이 이게 틀이 잡혔. 이 생각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4번째는 이성 간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동거가족도 하는 형태인데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살고 애를 낳아도 그것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들도 애 낳아도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프랑스도 40몇 %,
미국도 30몇 프로, 유럽 50몇 프로까지 혼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1.8%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싸움이 엄청 치열합니다. 아까 젠더 이론을 공부하시면 이게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교육도 하라고 하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소년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래요. 우리 외람되지만 특정 단체 이름 나왔지만 교과부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부에서 불렀어요. 저는 못 참석 안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참석했는데 교과부에서 그럼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학부모님 단체 이쪽 단체 불렀는데 이 단체가 안 왔어요. 2번씩이나. 뭐 우리가 두려워서 학부모들이 두려워서 안 왔는지 와봤자 뭐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안 오고 그러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예. 예. 국가성교육부장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모르겠어요. 뭐 내가 정확한 판단을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의 싸움 같아요. 힘의 싸움 같은데, 자, 요거 한번 얘기해. 성적 자기 결정권. 아까 얘기 나왔죠? 얘기 잘 아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소녀, 13세 소녀가 성관계를 원했다. 이게 사회에서 지금 되게 이슈가 돼요. 지금 현재 이슈예요. 그러면 40세 아저씨가 15 중학생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인 것 같죠? 합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소녀도 15소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문자가 있었대.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이런 그 구애, 사랑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성관계의 연령이 13세입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에서는 자기 어떤 의사 표현이 있으면 그건 불법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열불아 터지는 게 저기 대안이 뭐예요? 저기 대안이 나이를 올리자는 거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에요? 아니 성적 자기결정권, 야 너네 마음대로 사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성관계도 다 멀지 그게 너네 권리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정작 일이 터지니까 사회 책임 돌리고 저는 당연히 나이 올려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13세 너무 작아요. 그래서 16세 이상은 전 적어도 돼야 돼. 16세, 13세는 중3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다. 1학년이죠. 그렇죠? 예, 18세가 내가 이제 16세가 18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그 고등학교도 좀 약하긴 해요. 그 18세로 확 올렸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아까 저기서 그 변호사님 뭐라 그랬어요? 13세 정도면 성적 변별력이 없지만 이랬죠? 맞아,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에서 변별력을 가르치는데 변별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충분되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조례에서 뭐냐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도 다 알아요. 너네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고 그게 너네가 특혜받는 거고 그래서 범법을 저질렀어도 어른과 다르게 너네를 보호해 주잖아. 싫어요. 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존재예요? 우리도 알 거 다 알아요. 애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네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인권적인 사람, 고루한 사람, 보수적인 사람. 저는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매매 합법화가 지금 되게 이슈입니다. 2015년도 초에는 간통죄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죠. 네. 근데 2015년 12월 이때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할까는 위헌 결정을 내려요. 처벌하지 말자. 네. 그래서 저는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큰 되게 이슈입니다. 이슈냐 뭐냐면 자 근데 여러분 앰네스티가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국제인권단체입니다. 국제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공급자나 누구나 공급자 그다음 매수자 다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국가인권회 같은 데는 저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정부에다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듣기는 어떻게 돼요? 세계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렇게 해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목소리로 막아야 되냐? 우리들의 목소리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성매매 비상구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래도 1대1의 관계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배우니까 내 성을 내가 할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매매를 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원치 않은 임신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느냐? 그 아래 보세요. 낙태를 합법화하다. 이게 대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걔네들을 왜 처벌하느냐? 예? 처벌법을 없애라 이거예요. 합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진짜. 예. 보면은 학교 교육이 있고 인권단체 있고 여성단체 주장이 있는데 각각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유 영역이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교육은 이 공통분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교재로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나라에서 그런 것을 잘 정했는데 인권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자기네 입장에서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누가 막아야 되겠어요? 누가 한 힘이 있어요? 저 그림에 그 학부모 그림, 학교 그림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그 목소리를 누가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학부모들이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저 영역이 커질수록 예? 학부모의 의견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요구사항이에요. 저 요구사항. 나라의 요구사항. 성교육의 요구사항. 첫 번째, 교육 실수가 너무 많아요. 대폭 줄이세요. 아까 인간관계 왜 나옵니까? 15시간, 최소 필요한 것만. 예, 가르치고, 사전에 반드시 학부모한테 공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치 않은 학생들 받지 않게끔 대안 프로 마련해 주세요. 예? 그 외부 단체가 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교사가 가야 돼요. 그 외부 단체 들어오면요, 교사 오지 말라 그러고 밖에 있으라 그래요. 교사가 참관을 안 해요. 학부모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이름이 좋으니까, 뭐 성문화센터 좋으니까 좋은 줄 알고 보내요. 예. 그 학부모들이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렇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예. 제가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까, 지금? 아니요.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네. 저 성교육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이런 것들에 반드시 학부모들의 훈육권을 보장해라! 제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요구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담아봤고요. 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걔네들은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실까요? 인권을 거부하는 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부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뭡니까?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마음껏 해. 그걸 보장해 주는 세상이 유토피아야. 네가 꿈꾸는 세상. 근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요. 바벨탑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뭐 신에 대한 도전으로 한 칸 한 칸 쌓았지만 결국 그 바벨탑에 자기네 욕망 쌓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너네 욕구대로 하는 것들이 뭐 신께서 허락하신 부분에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아. 청소년들 너네가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한다고 너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외쳐줘야 되겠어요? 아까 1교시 때 되겠지만 철학자가 외칩니까? 너네 스톱 이렇게 외칩니까? 윤리, 도덕 윤리하는 그런 분들이 이건 윤리적으로 안 해.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 사실은 종교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종교도 네, 종교도 쏠렸죠. 그 남은 게 이 교회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히 원하는 것은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충격만 받으면 안 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저희 단체 같은 경우 그런 모니터링도 하고 근데 너무 이게 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은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야 되죠. 돈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자회견하고 또 시위하고 또 전화하는 것들을 정말 하기 싫죠. 저도 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통과되면 바벨탑처럼 무너진다. 우리 애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간절한 바람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호소하면서 우리 동성애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 좀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성애 스탑 특강, 이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들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성애 스탑 특강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